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먼저 그 위켄드 에디션을 하기에 앞서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미국 연방 대법관이 숨진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은 미국에서 그야말로 그 진보의 아이콘이었고, 그래서 그의 업적도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려야지 될 테고, 그리고 지금 선거가 불과 이제 45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선거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좋은 기회가 됐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민주당이 뭉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7살이었었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의 사망, 그리고 그의 어떠한 인생이라고 할까요? 정말로 유쾌한 분이셨어요. 그것부터 전해드리고, 그리고 현재 이것은 내일 모레 급히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 여론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국 선거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 누가 임명되느냐, 여기로 흘러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먼저 어제 숨지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여성으로서 주이시 여성입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똑같이 남편과 같이 법을 공부했는데도 남편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어야지 됐고, 그런 역사도 있고, 그런데 하나도 결국은 모든 그 장애 같은 것을 이겨나간 거죠. 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 앞에 있었던 장애물보다는 연방 대법관이 훨씬 강했던 겁니다. 좋은 의미로요. 그리고 몸집도 유난히 작으시잖아요. 그런데도 Notorious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약자를 따서 Notorious RBG라고 많이 불렀었죠. 1993년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을 했으니까 반세기 조금 넘었네요. 26년을 여성으로서는 가장 오래 연방 대법관으로서 일을 했었고, 첫 번째 주이시 여성이었고, 암을 몇 번이나 이기고 또 이기고 하면서 결국은 암으로 세상을 어제 떠나셨습니다. 본인이 겪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남녀 평등에 대해서 중요한 판례를 너무나 많이 남겼고,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도, 총기에 대해서도, 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도 어떤 연방 대법관보다도 가장 진보적인 진보의 여러 가지를 지켜오셨던 분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락스타다. 네, 락스타였어요.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에 4시 30분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숨졌다 하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 연방 대법원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었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촛불, 꽃을 연방 대법원 앞에 놓고 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것을 보면은 락스타 맞죠.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당연히 본인이 임명을 했으니까 그렇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저는 그 사진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이렇게 백악관에서 같이 키 크고 홀쭉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작은 그러나 여성미가 있어요. 여전히 그런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장면.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모든 것, 그런 것들로 평가받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기억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어쨌든 강철 매그놀리아라는 지금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 대법원에서 여성 대법관으로서는 세 번째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라티나죠. 이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Still Magnolia, 강철 목련이라는 게 저는 와닿아요. 굉장히 정말로 강해요.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하면서도 어떠한 판결, 뭐 심의 같은 것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전화로까지 최근에는 하고 했었는데 정말 강철 매그놀리아예요. 하버드 법대에 들어갔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하버드 법대생 500명 가운데 9명 여성 가운데 1명이었는데 남자들이 싫어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컬럼비아 법대로 편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 2010년도에 먼저 숨진 남편 미스터 긴스버그가 맨하탄의 일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컬럼비아 그 법대가 그쪽에 있으니까 하버드 법대에서 컬럼비아 법대로 그 옮겨갔고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하버드의 그 법대 신문이요, 하버드 로우 리뷰하고 컬럼비아에서의 법대 신문, 두 신문에서 여성으로서 다 있었던 사람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나이 때에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뿐이고요. 59년도에 법대를 졸업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등으로 졸업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뉴욕에 있는 그 뉴욕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방 판사의 서기로 일을 하면서 남자보다 돈을 덜 받았죠. 여성 그 남녀 차별을 그때부터 강하게 그 겪은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스탑을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조금 어둡기는 하지만 그냥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 순간 결정이 중요한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의 여러 그 결정처럼요, 큰 지장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 음성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그 대법관이 어제 오후에 뭐 동부 시간으로는 저녁 시간이죠, 사망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영화도요, 노토리어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최근에 여러 편 나왔고 다큐멘터리, 책 등등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모든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최종적인 결정을 연방 대법원에서 내리는데 그 연방 대법원에서 진보의 가치를 누구보다 앞서서 지켜왔었던 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법대를 졸업을 했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기용을 안 해줘서 이제 할 수 없이 낮은 직급부터 돈을 남자보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적게 받고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본인이 그 학교를 다녔었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리서치도 했고, 그리고 이제 러커스 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쳤는데 그 당시에 그 법대에서 이렇게 여성이 가르쳤었던 그런 게 1970년대니까는요. 정말로 거의 없었던 그런 시절. 그렇기 때문에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개척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척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할 때 여성 케이스를 많이 맡았습니다. 해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도 6번 케이스가 있는데 5번을 연방 대법원과 싸워서 이겼고요. 어떤 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남성의 케이스도 맡아서 이긴 적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전략적이에요. 이 남녀 평등은 인류의 평등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받는 것이 누군가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와 같이 살았던 기간을 계산을 해서 이제 이 소셜 시큐리티 그 혜택을 함께 살아남은 배우자가 받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그 연방 대법관 되기 전에 케이스를 맡았을 때는 여성은 받는데 남성은 못 받았었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도 이겼고, 연방 판사로 1980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13년 동안 연방 판사하고 1993년도 그때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8개월인가 됐었을 때 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를 샌드라 데이 오코너가 미국에서 첫 번째 여성 연방 그 대법관이고, 그리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두 번째로 된 겁니다. 아마 이분이 일찍 임명이 됐다면 26년보다 더 연방 대법관으로 일을 했었을 수도 있죠. 그 당시에
상원에서 거의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찬성이 96, 반대가 3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지금 민주당에서 예비선거에 나가서고 있는 조 바이든 후보도 상원 의원으로 굉장히 그 칭찬하는 그 인준 청문회에서 그런 클립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중요한 것이 정치적으로는 알고 2000년도에 파퓰러 보트도 더 많이 받고 했는데도 그 부시 대통령과 이게 선거인단 표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됐잖아요. 그때 대법원이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는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를 하는 표를 던졌던 겁니다. 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어제 숨진 연방 대법관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주이시고 대학을 다니지 못하셨어요. 엄마는 그 봉제 일을 하셨고 하는데 언제나 부모님이 본인에게 가르쳐 준 게 그 뭐라고 할까요? 사랑의 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원하거나 본인이 믿고 있는 일을 해야지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대법관까지 되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셨어요. 연방 대법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편과는 그 어렸을 때 만났으니까는요 56년 동안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왜 좋으냐 하면은 아주 유머러스하다고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요리를 잘한다고 음식을 잘한다고 남편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이 기억이 되고요. 아무튼 연방 그 대법관으로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많은 역할들을 했었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어쨌든 그 97세로 숨졌습니다. 자녀는 2명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 가운데 하나인 게, 저는 지금도 숨쉬기 운동밖에는 운동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이분은 그렇게 아파서 수술을 받고 그럴 때도 항상 운동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그 뒤에 뭐 연방 그 대법원이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운동시설도 없애야지 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퍼스널 트레이너와 함께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운동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끝까지 숨지시기 전까지 그랬고, 그리고 하나 트럼프 대통령과는 사이가 좋다고 볼 수 없죠.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페이크라고, 가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도 나의 케이스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는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맡으면 안 돼, 빠져야 돼 했지만 긴스버그가 노토리어스 긴스버그인데 그 빠져주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의 유언입니다. 손녀에게 남긴 유언이 나의 이 빈자리를 다음 대통령이 올 때까지 채우지 말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그 강력한 희망을 담은 유언을 담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많은 것들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지금 진보 측에서는 특히 뭐 이민법 전문 변호사라든가 뭐 한인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여성의 부분, 총기 부분, 모든 진보는 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가장 그 강한 그 지킴이였다, 수호자였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히 이제 이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누군가가 채워질 텐데 언제 누구로 채워지느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그 선거까지는, 대선까지는 50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45일 남았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딱 보면 좋은 기회입니다. 리처드 닉슨 이후에 처음으로 첫 번째 임기에 3명의 연방 대법관을 임명할 수도 있게 되는, 그리고 보통 연방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는요, 민주당보다는, 진보보다는 보수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낙태라든가 총기 소지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5일 남았는데 대통령은 당연히 빨리 해야지 된다고 하고, 이분이 숨지고 나서 이번에는 많은 그분에 관한 것을 기릴 틈도 없이 사람들이 차기 연방대법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슬펐고요.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미치 매코넬도 빨리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치 매코넬이 빨리 하고 싶다고 한들 빨리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공화당의 몇몇 정치인이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그 같은 영향력이 이번 본인들 재선과도 연관이 되고, 그런 것은 전부 또 여론이잖아요. 뒤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빨리 45일 안에 해서, 거봐라, 내가 3명이나 보수 대법관을 임명을 했어 하면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힘들어진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연방 대법관을 지명을 해서 임명을 하고 하는데 평균 70일이 걸립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닐 고서치는 한 얼마큼 걸렸죠? 9주일 정도 걸렸던가요? 그리고 브렛 캐버나우가 13주일인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리스트를 많이 갖고 있고, 지난주에도 리스트를 발표를 했잖아요. 뭐 테드 크루즈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겠지만, 2016년도에 선거가 있기 거의 10개월 전에 이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빈 공석의 자리에, 그 사람도 굉장히 보수나 진보 측에서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지명을 했는데, 거의 10개월이 남았는데도 공화당에서 선거의 해에 무슨 연방 대법관을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해? 그것은 국민이 뽑은 새로운 대통령에 의해서 그게 돼야지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끝내 해주지 않았습니다. 해주지 않아서 10개월 정도를 끌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된 사람이 닐 고서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치 매코넬이 패스트 트랙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2016년 오래된 일도 아니고, 그 메리 갈란드라는 그 당시에 오바마가 지명을 했었던 그분이 굉장히 무슨 완전히 진보 쪽으로, 저 사람은 진보에 완전히 머리를 묻었어 할 정도도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지명을 함으로써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오바마는. 그런데 그때는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4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공화당 정치인들입니다.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리사 머코우스키 의원은 이미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이것은 선거 전에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후보를 지명을 하든지 그 사람이 상원에서 인준을 받으려면 50표가 필요합니다. 51표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리사 머코스키 안 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 수잔 콜린스도 지금 메인주에서 힘들어요. 선거가 힘든데 수잔 콜린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지난번에 이 수잔 콜린스나 리사 머코스키 이런 두 사람이 브렛 캐버나라는 두 번째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한 그 연방 대법관으로 만들면서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과 여러 가지 여성 유권자들과 안 좋고 이랬던 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브렛 캐버나우가 어렸을 때 다른 젊은 여성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청문회를 했고, 그 청문회를 보고 북가주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내가 캐버나우에게 당했다 어렸을 때 하고 주장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저 사람 말을 나는 믿어지는데 라고 얘기를 했었을 정도예요. 그런데 끝내 브렛 캐버나우가 됐고 해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수잔 콜린스도 여성으로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도 다시 45일 남겨두고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많아요. 그 밖에도 척 크레즐리라는 전에 그 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했었죠. 이 사람도 같은 의견을 너무 빠듯하다 하고, 이 사람이야 뭐 재선 걱정 이런 것도 크게는 안 하는 사람이고, 린지 그레이엄 같은 사람도 지금 재선이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현재의 사법위원회 법사위원장인데, 역시 2018년도에 이 법사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바마의 지명자를 무슨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마음이 그 사이에 바뀌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공화당에서 적어도 50표가 확보가 돼야지 선거 전에 그 연방 대법관을 만들어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공화당 표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그게 끝도 아니에요. 설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다 하더라도, 상원까지도 이겼다 하더라도, 상원이 이제 새로운 회계 연도를 시작하려면은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게 미국의 그 의회의 스케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말까지는 공화당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미치 매코넬이 50표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선거가 끝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고 다른 그 선거에 본인이 여기에 찬성표를 던지면 나쁠 것 같다 해서 참여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 사람도 선거 끝나고 나서 홀가분해지면 그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민주당에는 어떻게 되는가? 민주당에는요, 투표율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그 대법관이 숨지고 나서 오후에요, 2시간 사이에 1시간 동안에 뭐 630만 달러, 그 뒤시간 또 뭐 630만 달러인가 620만 달러인가 1000만 달러가 넘는 기금이 모였거든요. 그만큼 뭉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 숨진 내용 여러 가지는 저는 지금은 이제 주말이고 하니까 추려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부분을 전해드린 거고요. 이것이 선거와 본격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밖의 내용들은 내일은 또 미국 대선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다룰 테고, 또 다음 주에도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는 빅 휴즈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 사망과 그 이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다음 클립에 바로 올립니다. 바로 그 시사만평을 포함한 위켄드 에디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